오늘은 최순실이 나타나기 전 최고의 악녀라고 불리는 박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박마리아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박마리아는 이화여대 부총장에 취임했던 교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제3대 4대 국회의장을 지낸 이기붕의 부인으로 이기붕을 이승만 정권의 2인자로 만든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동대문 깡패 이정재를 정치 깡패로 만든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실제로도 이기붕보다 똑똑하며 이기붕을 거의 다 조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친일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했던 박마리아, 실제로 친일 행위를 했던 여성의 명단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마리아는 1906년 강원도 강릉에서 가난한 농부의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없던 박마리아는 동네 아이들에게 강원도 욕을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이 당시 강원도 욕이 감자나 캐 이 자식아 라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와 박마리아는 여성 둘이서 살기엔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감리교, 목사, 정춘수의 가정부로 일했고 박마리아는 옆집 아기를 봐주거나 다른 집 밭일을 돕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난하고 세상에 대한 야망이 가득 찬 상태로 성장기를 버티는데 이러한 야망이 나중에는 가난을 증오하게 되고 그 증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해야겠다라는 것이 강박증으로 이어질 정도로 출세에 대한 갈증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박마리아는 제일 처음 뭘 해야 할까, 뭘 해야 출세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박마리아는 그 당시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공부였고 공부에 대한 집념이 그만큼 강했다고 합니다. 무슨 책이든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했죠. 13세가 되던 무렵 박마리아의 어머니는 박마리아에게 민며느리를 권유하고 미리 남자의 집으로 가서 사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권유에 박마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을 이어서 살기 싫고 내 꿈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서 시집이 취집이라는 말처럼 괜찮았을 법도 한 것 같지만 아까 말한 출세에 대한 집념 때문인지 거절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일하는 정춘수 목사의 집에서 정춘수 목사가 호수돈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소개해줍니다. 여성이 교육을 받는 것은 참 힘든 시기였지만 박마리아는 이러한 도움을 받아 개성의 호수돈 여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호수돈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대전에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박마리아는 기독교 학교였던 호수돈 보통학교에서 학비를 면제받고 다닐 수 있었죠.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의 이화여대, 그 당시 이화여자전문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하며 이화여자전문학교를 다닐 때는 계몽적 사회운동, 금주, 금연, 신여성, 야망적 성향을 친구들에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작은 거인, 여자 영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성적도 좋았던 박마리아는 학교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도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스칼릿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이수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유학 시절에 이기붕을 만나면서 이기붕을 부통령까지 만들죠. 그렇게 둘은 결혼하는데 결혼 이후 이강석, 이강희, 이강욱 순으로 세 자녀를 낳고 육아를 도와주지 않던 이기붕이 박마리아와 부부싸움이 있을 때 박마리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당신 그 자리도 내가 만들어준 거지. 당신 혼자 가능한 자리야?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YWCA 회장을 맡습니다. YWCA는 지금으로 보면 여성인권단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 단체에서 김환란과 유곽경과 함께 조선의 열망을 받아들이겠노라 외치고 세계 YWCA에 탈퇴하고 일본의 뜻을 따르겠다 하여 내선일체에 동의를 해버립니다. 내선일체를 간단히 말해보자면 조선과 일본은 한몸, 결국 한국인은 일본인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동의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환란과 박마리아는 정신대 참여 동력을 그리고 내선일체 찬양글을 쓰며 지금도 잘 모르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인권에 대해서 박마리아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하죠. 게다가 김환란과 강연을 가서는 징병을 좋은 뜻으로 풀이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학생들을 아픔으로 몰고 간 인물입니다. 이기붕은 이승만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박마리아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이기붕을 부통령의 자리에 앉혀야 했습니다. 먼저 이승만과 가깝게 지내야 했습니다. 박마리아는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이승만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죠. 프란체스카는 이승만과 대화할 때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고 둘은 영어로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통역사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박마리아는 유창한 영어 솜씨로 프란체스카의 입이 되어주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똑똑한 여성이다 칭찬도 받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승만이 이기붕을 좋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점점 박마리아의 야망에 불이 붙습니다. 평소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는 한국에 친구도 없었고 대화의 대부분은 이승만과 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런 것을 노리고 프란체스카와 함께 자주 이야기를 하고 친분을 많이 쌓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 덕분인지 프란체스카는 매번 박마리아를 찾게 되었고 자연스레 이승만도 이기붕을 곁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순간 이기붕은 비서실장이 되고 1949년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프란체스카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박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이기붕을 이승만의 자유당 2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박마리아의 권력이 당시 한국에서 1인자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았고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언니에게 말 한 번 하면 세상에 없던 산도 만들어질 정도였죠. 이렇게 세상을 다 휘어잡던 이기붕 그리고 박마리아도 1956년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이기붕은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장면 후보에게 패합니다. 이렇게 잠깐 이기붕과 박마리아의 권력이 무너지는가 했으나 박마리아와 이기붕의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 이광석을 이승만의 양자로 보냅니다. 그렇게 이승만의 무한한 집권을 바라던 이기붕은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있었고 박마리아의 여성단체들을 이용해 이기붕을 부통령 자리에 올리게 되는데 도가 너무 지나쳤죠. 결국 4.19 혁명이 터지며 이승만은 하야하고 이기붕과 박마리아는 길가에 나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밖을 돌아다니는 순간 돌멩이가 날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일이 꼬여가던 박마리아는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시켰던 큰아들 이광석이 서울대 법대 부정입학마저도 국민들에게 들통이 나고 박마리아는 4.19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신문에 남겼다고 합니다. 4.19 혁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하고 나쁜 일이다 라고 글을 썼다가 대중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샀습니다. 당시 서대문 경무대라고 불리는 박마리아의 집 앞에는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뒷문으로 도망쳤지만 이기붕과 박마리아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큰아들 이광석은 자신의 가족들을 순서대로 죽이고 자신도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도 정부가 꾸며낸 거짓이다, 박마리아의 가족들은 피신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를 가진 타살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일가족이 사망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